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남편을 잃었지만 엄마를 얻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지만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에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게 저를 대학까지 보내시고 입학할 때 기숙사까지 저를 데려다 주신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 혼자 남게 되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많이 슬퍼하신 할머니는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신 편이었고 평소에도 몸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이 화를 부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없었더라면 병원도 자주 다니고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저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서 제 마음을 조금 기댈 수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과 선배였고 정말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서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시절부터 동거를 했고 저는 왠지 모를 가족 같은 울타리를 그 사람한테 느끼며 많이 행복했습니다. 저보다 한 학년이 많던 그 사람은 졸업해서 취직했고 공부라고는 관심도 없던 저도 그 사람의 좋은 영향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하기 전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일한 지 3년, 2년 되었을 때 결혼을 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그 사람의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냥 무섭다고만 전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 아들에게는 엄청나게 엄한 어머니였지만 저한테는 참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부모님 없는 것 들었다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하셨죠.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정말 재밌게 지냈습니다. 시누이가 있긴 했지만 이미 시집을 갔고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자주 보지는 못했고 셋이 그렇게 친구처럼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에게도 가족이라는 게 생겼고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느낄 만큼이요. 남편은 정말 하늘에서 제게 보내준 사람 같았습니다. 늘 본인보다 저를 위해 생각했고 사귈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까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정말 잘난 아들, 괜찮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었을 법한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속 썩이면 말하라고 혼쭐을 내준다며 웃으시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들 중에서도 저를 보며 어떻게 시어머니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며 부러워하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TV에서나 보던 그런 시집살이 같은 것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많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제가 아들을 뺏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는 대인배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야속하게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더군요. 2년쯤 지나고 난 뒤 임신을 계획 중이었는데 임신도 못한 채로 남편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였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으나 깨어나지 않았고 결국 1년도 못 채우고 사망하였죠.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내가 불행의 씨앗인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제가 태어난 후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로 인해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남편까지 결혼한 지 2년을 채우지 못해 저 세상으로 가버리니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었지만 제가 모든 것을 자초한 것 같아서요. 장례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한테 엄청 매몰차시시고 이제 더 이상 너랑 나랑은 가족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아들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얼굴 보고 살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서로 얼굴 보면 괴롭기만 하니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어머니고 평생 엄마로 생각하며 살기로 했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러냐고 했지만 그건 아들이 살아있을 때나 얘기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며 본인은 이제 집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제야 가족이란 게 생겨서 너무나 행복하던 저에게 갑자기 모든 것이 떠나가고 또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회사를 계속 다녔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시어머니를 궁금해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시누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보지 말자고 해도 좀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를 나무라시기에 저를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말하니 지금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보니 그 사람 죽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속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자식 죽으니 사람이 결국 그렇게 되더군요. 찾아가서 제발 뭐 좀 드시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시고 제발 좀 가라고 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았죠. 뭐라고 하든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챙겨드렸어요. 저도 물론 많이 슬프고 그때까지도 시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렇게 넋놓고 있으면 진짜 돌아가실 것만 같아서요. 그렇게 며칠 지냈는데 회사 마치고 가니 그날따라 저한테 엄청나게 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제발 좀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내 병이 더 깊어질 것만 같다고 제발 가라고 하시기에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누이한테 전화해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기에 너무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만 네 살 길 찾았으면 좋겠다는 편지였습니다. 아직 3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죽은 아들 붙잡고 살지 말고 새 출발하라고요. 그리고 계속 본인을 만나면 더 있기가 힘들 테니 이제 그만 보자는 편지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 생각이 나서 저한테 모질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새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한테 엄청 모질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6개월쯤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늘 혼자 힘들어하며 지내고 있던 저에게 신우의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찾았다면서요. 절에 떠돌아다니며 몸을 의탁하고 계셨더군요. 그러다 몸이 안 좋아져 입원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결국 신우이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손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돼주겠다고 하더니 왜 도망가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다 잊고 새로 살라는 말만 반복하시더군요. 절대 그러기 싫다고 이제 어디 가시지 마시라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 쓰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빠르게 회복하시고 퇴원도 가능하시게 되었죠. 신우의 집으로 간다는 거 저희 집에 가자고 계속 졸랐습니다.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거 제가 제 소원이라고 하며 겨우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앉아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가 됐건 간에 저도 새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제발 밀어내지 말라고요. 그 사람은 없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한테는 엄마라고 하니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엄마처럼 모시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계속 본인이 저한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몇 개월 뒤에 또 없어지셨습니다. 이젠 정말 꽁꽁 숨으셨죠. 시누이가 백방으로 찾고 저도 그랬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고 본인이 여태 모아온 재산을 시누이 안 주고 저를 주고 가셨어요. 꼭 어딜 가든 행복하라면서요. 어떻게 알게 된지 몇 년도 안 된 저한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이었습니다. 늘 저에게 꼭 본인이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진 않으셨지만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나고 난 뒤 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절 많이 감싸주고 지난 날들까지 모두 다 감싸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많이 닮아있는 사람이었죠. 늘 절 이해해주고 아껴주었으니까요. 나이는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냥 기댈 수 있어서 그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소식 듣고 있었다면서요. 어디 계셨냐 하니 시누이 집에 계셨던 것이었더군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시누이는 절 속였던 것이고요. 잘 살아서 너무나 다행이라며 꼭 행복하라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는 나쁜 일 말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니 엄마로서 꼭 든든하게 있어줄 테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남편 될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다 했더니 너무 좋으신 분이라며 그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으니 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찌 보면 기분 나쁠 법도 한데 말이죠. 그렇게 지금은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제 엄마인 그분과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그럽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그분은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그 행복했던 시절이 오래가진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좋았던 시간을 꼽으라면 그 1년 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